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길게 가진 않지만 많은 사람과 바람을 펴요. 불륜이 지속되는 기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어떻게 만나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 그래서 왜 어느 정도까지 만남을 이어가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외도가 지속되는 기간은 제 상담 사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통계를 내봤을 때는 1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외도도 종류와 기간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분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단기간에 외도를 하는 경우는 1일에서 3일에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요. 이 외도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그냥 충동에 의한 바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적 깊이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정서적인 감정의 교류가 있는 바람은 6개월에서 2년여가 지속되는데요. 감정적인 연결감이 깊어지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면부터는 굉장히 헤어지기를 힘들어합니다. 6개월부터 왜 장기적인 연애로 가냐면 6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시기예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달달하고 재밌고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넘어서부터는 제가 헤어지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유는 이때부터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까지 굉장히 깊어지면서 2년을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감정적 교류를 하면서 깊어지는 게 감정적인 외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인 관계는 3년에서 10년까지, 최장 20년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이런 외도회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 계좌도 생기고요. 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일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끝내기가 굉장히 힘든 외도입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병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외도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 외도는 길어지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외도가 길어지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감정적인 골이 깊을 때, 그게 길어질 때, 갈등이 길어질 때 외도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허무, 공허감들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람을 폈어도 드자비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 드자비를 하면 할수록 외도한 대상에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드자비를 당하면서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도파민 나오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드자비를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우자하고 관계가 안정적일 때도 이 외도는 오래 갑니다. 비밀 유지가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배우자하고 관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관계도 깊어집니다. 배우자하고 관계가 그럼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라는 뜻이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맞아요. 두 개 다 바람이 시작된 이후에는 두 개 다 장기적으로 바람을 끌고 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깊어질 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지원 구조가 마련되면 이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들키지 않고 유지하게 되나요? 불륜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여자든 내가 내 배우자를 이기고 산다, 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잘 들키지 않아요. 왜냐면 내 개인적인 용품이나 이런 거를 못 만지게 하고 못 보게 하고, 핸드폰도 내가 일적인 것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 그 의리였던 배우자는 그걸 이렇게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선을, 그러니까 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선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구조로는 핸드폰을 2개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밖에서 쓰는 것과 안에서 쓰는 것을 철저히 분리한다든지, 그리고 감정적인 요동이 좀 덜 하다든지. 감정적인 깊이가 너무 깊은 외도는 걸려요. 저쪽에 너무나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감정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게 걸리지 않고 서로 상간자나 상간녀나 이 바람을 피는 아내거나 유책 남편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닐 때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전혀 못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갑질을 하는 배우자, 이럴 때는 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두 개의 폰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 요동이 적은 사람은 잘 들키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바람을 유지합니다. 너와 내가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외도랑 장기적인 외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외도는 육체적인 부분에 몰입돼 있고, 장기적인 외도는 감정적인 것에 좀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길게 가진 않지만 많은 사람과 바람을 펴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또 새로운 사람, 빨리 끝내고 새로운 사람, 이러면은 바람이 잘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고 적절히 그냥 진짜 엔조이 하는 정도로 단기적인 외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외도는 그래도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게 보여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다가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특히 원인은 없단 말이에요. 일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자기 혼자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는 장기적인 외도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몰입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장기적인 외도가 결혼까지 생각하냐라는 걸 궁금하실 텐데, 그들은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긴 해요. 우리가 나중에 같이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또는 아이들이 다 크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동상이몽일 확률이 되게 높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외도를 해도 가정을 잘 안 깨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람은 바람이고 가정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해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가서 들키지 않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양손에 떡을 쥐고 있고 싶기 때문에 이혼도 안 하고 바람피는 여자하고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도는 전체적으로 즐기려는 의도가 80%, 장기적인 관계까지 생각하는 비율은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쩜 제가 많이 잡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상담하는 내용 사례로 봤을 때는 그래도 20% 정도는 아무래도 가정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율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간 장기적인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시 대처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질문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장기적인 외도는 배신감이 훨씬 커요. 배신감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충격 여파는 거의 같은데, 장기적인 외도의 충격이 왜 크냐면 갑자기 혼외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지어가지고 함께 산 경우도 있어요. 삼각 구조로 돼가지고 집하고 회사하고 그 여자 집이 가까이 있어서, 그 상간녀 집이 가까이 있어서 18년간 거의 장기적인 불륜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때의 대처법은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람을 폈을 때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내가 먹었어요. 50, 60, 70이 됐어요. 그때 이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바람에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은 그까짓 거 이혼하면 되지, 그 이혼 안 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 상황이 딱 닥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었긴 해도 잘 살아왔는데 이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이혼을 했을 때 그쪽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고, 이랬을 땐 이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처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을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일단 제정신 차리게 해서 혼자라도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정신을 찾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륜이 지속되는 평균 기간은 제가 상담 사례를 찾아봤을 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평균적으로 1년을 볼 수 있어요. 장기적인 바람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내보면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면 한 1년여를 들 수 있는데 단기적인 바람은 육체적인 그 욕구, 충동에 의한 바람이 맞지만 1년 6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장기적인 바람으로 분류가 되면서 아무래도 감정적인 결속이 깊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바람은 빨리 눈치채고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감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긴장감을 좀 놓지 마시고, 긴장이라는 게 제가 나쁜 짓 할까봐 긴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부관계에 있어서 긴장을 놓지 마시고 항상 서로 위하고 서로 신경 쓰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예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더 오래오래 사랑하고 그다음에 외도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